입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좀 크게 관심이 없는 듯 한데요. 관심이 있는 분은 들으시고 또 뭐 그냥 흥미로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10월 12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승 스님 있죠? 자승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입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밖으로 안으로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또 그러니까 총무원장은 대표자지요. 밖으로는 일단은 표상이죠. 이런 이제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10월 12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죠. 두 달밖에 안 남다 보니까 여기 이제 조금씩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총무원장 자천 타천 뭔가 이게 저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거론됩니다. 아직은 등록을 안 했고 딱 결정적으로 뭐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딱 이제 눈앞에 드러난 분이 설정 스님 그리고 수불 스님 이렇게 되는데, 설정 스님은 수덕사 덕숭 총님의 방장이시고 원로위원입니다. 그리고 수불 스님은 안국선언의 선원장이죠. 수불 스님은 안국선언의 선원장입니다. 부산 법무사 주지도 역임했고요. 그리고 부산 불교 방송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원학 스님이 나온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엄사의 종렬 스님이 추대에 의해서 나오지 않겠냐 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랬습니다. 혹시 설정 스님이 못 나오게 되는 일이 있다거나 하면은 또 종렬 스님이 그 자리를 메울지도 모르죠. 또 원행 스님이 나온다, 지연 스님이 나온다 몇 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자성 대 반자성 이런 구도로 가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파 대 반자성파. 그렇다면 이제 자성파 쪽은 어디냐? 설정 스님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자성 쪽 하면은 수불 스님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설정 스님은 아직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추대를 해준다면 나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정 스님은 원로입니다. 원로. 그리고 수덕사의 방장 스님이에요. 그리고 총무원장 하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의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종단 안에 입장으로 볼 때는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총무원장 하려고 내려온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대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하기보다는 이런 것이죠.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총무원장이 어른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설정 스님 원로위원이고 방장 스님이 총무원장 하려 한다니 이런 말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지만은 지금 자성 총무원장 쪽에서 설정 스님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알려진 계기가 언제냐면 7월 27일입니다. 한 10개 본사 주지들이 봉사에 모여가지고 비공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닷컴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없는 선방 대중공양금을 문제 삼아 수불 스님에 대해 자격 박탈을 하니 많이 운운하더니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따 그 말씀드릴 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차기 후보를 논의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무원장이 그렇게 만약 주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총무원장은 이제 불개입 원칙이 있습니다. 선거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듯이 그걸 또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성 총무원장의 의도가 작용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워낙에 자성 총무원장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영향력이 여러 개
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종회원 절반이 최대 이제 종책 모임인 불교 광장 회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이 커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성 총무원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이제 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자성 총무원장이 설정 스님을 추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또 자성 총무원장도 선거법 위반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도는 거죠. 물론 자성 스님이 선거법 위반이다 할지라도 뭐 크게 타격은 없는 거지요. 2달 있으면은 공직에서 물러나니까. 그러나 이제 수불스님 같은 경우는 선거법으로 묶으면은 출마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자성 스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왜 추대로 가려 하느냐? 추대 2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뒤에 어른을 이렇게 모셔놓고 좀 보호받으려는 거 아니냐? 어른 뭐 점잖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이 종단이 이런저런 추문으로 시끄러웠으니까 이번 다음 차기는 좀 중량감 있고 믿음적 실험분을 모셔가지고 안정을 이루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단의 이제 정치 행정에 관여한 스님들도 아무래도 시끄러운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할 스님들도 이제 꽤나 많을 거 아닌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악력이 강해도 물러나는 사람은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힘이 빠져요. 그래서 원래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대를 한다 하면은 누군가 딴 사람이 나오질 않아야 추대가 됩니다. 나오면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한쪽에서 추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나오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아무도 안 나오고 독자 추대가 돼야 선거가 없이 추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출마 예상자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깔아앉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불 스님도 뭔가 이제 장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출마할 수 있는 그 길이 상황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종단의 분위기가 자승이냐 아니면 반자승이냐. 그러니까 현재 종단 상태가 적폐냐 적폐 아니냐 이걸로 구도가 이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적폐 아니라 하면은 또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거 적폐니까 자성 스님이 물러가도 그 뒤를 좀 바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하면 또 반자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구조가 그러는 것이죠. 물론 이 조지 그리고 기득권 여기에 도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다 보니까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불 스님이 반자성파 쪽이 아닌 선거처럼 돼버린 것이죠. 이 내용은 법보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겁니다. A 스님이 대중공양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게 이제 보도됐어요. 그러자 이제 수불 스님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 A 스님 지칭한 스님이 나다 하고 나는 20년간 대중들에게 대중공양을 계속 해왔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선거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선거법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전에 없었습니다. 선거가 있기 1년 전 그 안에는 일체의 금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명분이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불 스님 측에서는 나는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단이 금품이 오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선거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전에 이 추문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인단이 321명 이렇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를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궁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금품소수 이 의혹이 나오면서 이런 것을 배제하고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금품 거래 이 특징은 뭐겠습니까? 1대1로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이것이겠지요. 1대1로 만나서 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한테 표 좀 놔오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수불 스님이 주장한 대중공양은 뭐냐? 여러분 대중공양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중공양이라는 것은 불교계의 오랜 수천년 전통입니다. 그게 뭐냐? 금품수수 그것은 1대1로 몰래 살짝 주고받는 것이고, 대중공양하면은 공개리에 다 드러내놓고 모든 이야기 똑같이 분배해 주는 거, 이것이 대중공양인데, 올리고 바치고 흔히 말하면 기부 베풀고 이 뜻이 이제 대중공양이에요. 예를 들어 해인사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해인사는 이제 100명, 200명 이렇게 스님네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쪽에는 선원해 가지고 참선만 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은 성가대학 해 가지고 교리만 공부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율원해 가지고 율만 전공하는 곳이 있고, 이게 부서가 달라요. 그리고 그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제 주지, 이제 종문 측이죠. 거기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구조가 또 돼 있습니다. 또 저 위로는 방장 스님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통과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중들에게 공양이다 이래 가지고, 공양은 이제 받들고 바치고 기여하고 이런 걸 공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금이든 아니면 어떤 물자든 그 절에 아니면 스님네들이 필요한 곳에 쓰시오 하고 이렇게 신도들이나 스님네들이나 가서 올리는 걸 공양이라 합니다. 때로는 음식 공양하면 음식을 올리는 거죠. 또 자복 공양하면 자복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것이고, 현금으로 이제 공양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공양하면은 그것이 공양자가 말하는 그 자리에 전부 스님네들 똑같이 분배되게 됩니다. 그럼 그 스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이 필요한 생활에 써요. 왜냐하면 스님네들은 월급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 보시금을 들어오는 걸 나누거나 이래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치료도 하고 옷도 좀 사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모두 그 보시금으로 하거든요. 월급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공양이 원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신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주지한테 선원의 스님네들에게 공양 드립니다 하고 현금을 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주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원 스님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주지는 그 돈을 받아서 선원 대표한테 전달하게 되겠죠. 선원장이나 아니면 입승 스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스님네들한테 똑같이 나눠 분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공양 현금으로 하는 거, 이제 물자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공양이고 오랜 전통인데, 그것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고, 또 수불스님이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그런데 선거법은 이제 그런 걸 기하로 또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의견이 분분해요. 보통 표를 사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표를 뒷돈 주고 산다 하면 그 사람들 대중공양 안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대중공양 평상시에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은 뭐 선거법이 그렇다 이제 한쪽에는 또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불스님 측에서는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 본래 전통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쭉 그렇게 해온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여러 기관에 매월 그 보시금을 전달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수불스님은 내가 들은 바로는 현재 조계종 60년 70년 사이에 수불스님만큼 대중공양을 마얀 스님이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러니까 2등, 3등하고 뭐 비교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차원 비교되지 않을 정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불 스님은 뭐 도반들한테 보시금 전달한다든지 종단의 교육기관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사찰 이런 곳에 끊임없이 이 대중공양을 하고 현금 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선원을 짓는다 하면 또 거기 기부하고 또 군부대에서 사찰을 짓는다 하면 또 그것을 짓는데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고 이와 같이 20년간 계속 해온 것이죠. 또 불교 어떤 기관에서 재정이 어렵다 하면 매월 또 얼마씩 되고 이런 걸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불스님이 익숙한 편이고 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렇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구도가 자승파 대 반자승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또 보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불교 신문 하면은 바로 조계종 기간지입니다. 거기서 이런 보도가 나와요. 금권 선거 의혹 스님 집회에 신도 동원까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 나와요. 조계종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취지의 이게 뭔가 하면은 촛불법회가 4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4차 촛불법회는 8월 17일 보신각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1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런데 거기 이제 명진 스님도 참여하고 여러 스님네들이 참여하고 불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안국선의 신도회가 조계종 기간지 불교 신문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권력에 기생하며 왜곡 보도하는 악의적 매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선언했어요. 안국선의 신도회가 권력에 기생한 채 정론 직피를 예면한 불교 신문의 고함 이제 이런 제야 입장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를 했다 이런 것이죠. 근데 또 묘한 것이 수불 스님이 또 불교 신문 사장 지낸 적이 있어요. 자승 스님이 임명을 해가지고 그런 연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 기사가 불교 신문의 기사가 안국선언과 안국선언 신도의 명예를 짓밟은 악의적인 기사로 판단해 가지고 이제 결국 불교 신문의 그런 보도가 안국선언의 신도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안국선언 신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안국선언 신도회는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불교 신문은 조계종단 소속 스님네들과 신도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 촛불법회 참가자의 절반이 안국선언 신도다 내용을 공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국선언 신도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하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조계종 종단에서도 이 촛불법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꾸 촛불법회 이게 이어지면서 커지니까 신경 쓸만 하겠죠. 신도회는 이어서 종단의 중심부로부터 나오는 각종의 추문과 추행으로 지난 10년 동안 300만 명 이상의 불자들이 불교계를 떠난 현상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당연하면서도 꼭 해야 할 의무다.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선언해서 그래서 이제 신도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뛸 것이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곧 종단의 적폐 청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신도회가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불교신문은 그동안 총무원장 스님과 또 사제인 현 총용주사 주지 은처자 의혹, 마곡사 근권선거 관여자의 주지 재선출, 종단 비판 기자회견 중 일어난 적광스님에 대한 호법부 승려들 집단 상해 사건, 성폭행 혐의자의 사면, 동국대 총장의 표절 의혹과 이사들의 각종 범죄 행위 등 적폐 철폐를 위한 보도는 예면했다. 이렇게 이제 적시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아직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아직 조계종 선거인단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금권 선거를 운운하며 안국선원장 스님에게 온갖 불이익을 가하려는 음험한 시도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다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신도회가 안국선언은 모든 신도들은 불조 해명을 가리고 있는 종단의 여러 추문에 대하여 스스로 불자 본연의 소명을 숙고하여 촛불법에 참여를 포함한 집회 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제 안국선언 신도들이 지금 언급한 그런 내용이 불교계 각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되고 회자되고 이제 흘러다닌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신도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차피 신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또 다 아니까 이걸 뭐 감춘다고 되는 건 이제 아니겠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의혹이지요. 의혹인데 그것도 뭐 여러 명도 아니고 한두 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이 돼 가지고 불교계 명예를 실추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스님네들은 신도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도전하고 이거는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보수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달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세상, 검색하고 두들기면 턱턱턱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감춘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이미 다 벌써부터 알고 공개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소수의 일이니까 이 기회에 더 깨끗이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종단 발전의 이익이다. 스님들이 이렇게 판단하면은 오히려 이제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종단에 그와 같이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박수치고 좋다 환영할 수도 있죠. 과거 같으면 좀 어려워도 이쯤에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요즘 스님네들은 한마디로 뭐 고름을 감싼다고 살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뭐 일부 일인데 꼭 굳이 감춰서 그럴 거 뭐 있냐, 파헤치는 것도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도들 그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 거 박수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수적으로 조용한 게 좋지 왜 그런 걸 떠들어, 이렇게 되면은 신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또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도 전국 수자회가 종단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수자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계종에는 한 20여 개 넘는 크고 작은 선원이 있습니다. 참선하는 곳. 거기는 이제 스님네들은 오직 참선만 하는 곳입니다. 일체 다른 건 관여를 안 해요. 근데 그 수자회에서 승려대회를 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어요. 승려대회 하면은 조계종의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결정적으로 판세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1000명 이상, 2000명, 30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승려대회입니다. 옛날에 승려대회는 이제 권위가 굉장히 커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그것을 어기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 시절이 많이 흘러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일반 사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종단이 또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승려들이 나와서 결의를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바로 종단 스님네들 뜻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또 승려대회에서 만약에 어떤 스님을 불신임해버린다 하면 그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명분이 안 서게 되겠죠. 뭐 강제적인 법적인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예전에는 거의 강제적인 법적인 힘도 발휘했습니다. 승려대회 하면.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승려대회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또 모릅니다. 여기는 승려대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한번 나타나는 게 바로 승려대회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국 수자회에서 승려대회를 결의하고 집행되고 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승려대회가 이루어지려면은 또 그 위에 어른들이 또 추인을 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승려대회를 해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는데요. 보신각 앞에서 4차 촛불법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스님네들도 참석했지만은 뭐 청년들이라든가 불자라든가 이렇게 많이 혼합돼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종단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직접적으로 뜻을 나타내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그런 어떤 사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고, 또 스님네들 승려대회는 과거에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뜻을 나타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기회에 바로 종단을 정화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대중 스님들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에 옮겨야만 된다, 보고만 있어는 안 되겠다,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무엇을 바로잡고 하는 데는 가만히 관망하고 인연 따라서 세월 따라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쟁취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행동으로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불교계에도 언론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행정 정치를 담당하는 총무도 있고 각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본사도 있잖아요. 각 본사에서 또 정치 행정 담당하니까요. 이런데 다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홈페이지 같은데 방문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종단이 더 발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도 하고 댓글 달아주는 거죠. 게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자들이 하루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각자 전화기 있으니까 전화로 또 해가지고 그런 곳에 전화번호에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해서 소중한 뜻을 또 건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불자들이 건의하면 대충 어떤 방향이다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자들이든 집행자들이든 관련자들이 다 참고를 할 수밖에 없죠. 계속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어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며칠 그러다 말면 무시해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다만 그런 걸 건의를 할 때 불자답게 정중하게 이치로 뭔가 명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지, 흔히 말하면 사납게 하고 욕설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이제 불자들이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아니겠냐, 이런 것입니다. 또 거기 관련된 인사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 또 글을 남길 수도 있고 카톡을 활용할 수도 있죠. 호소하고 뜻을 전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불자가 직접 나서서 종단을 걱정하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니면 지적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니까 방법을 그렇게 달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전화 두 통하기 혹은 하루에 뭐 댓글이든 게시를 한두 군데 하든 이렇게 책임지고 한다, 이래도 그 여파가 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종단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현재 조계종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이 모든 체계를 보면은 맨 위의 어른으로는 정신적인 지주로 종정스님이 있습니다. 현재는 진제스님 종정스님인데요. 인기가 있어요. 종정스님도 10년입니다. 종정스님은 원로위원을 역임하고 그 원로위원 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정스님이 있고 또 원로위원들이 있죠. 원로위원들은 무슨 행정을 한다, 정치를 한다, 이와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원로위원들은 뭐 강문중이라든가 아니면 선원에 오래 정진을 하고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 그렇게 저명한 분들, 덕망이 있는 분들로 이제 원로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총무원장은 그거와 상관없이 바로 선거인단 321명이 뽑아서 정치 행정을
맡게 되는 겁니다. 총무장은. 그런데 이제 총무장하고 깊이 연관이 있는 것은 이제 본사 주지나 이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네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총무하고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가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행정을 전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대중 스님들은 총무원장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총무원하고는 갈 일도 없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스님들은 어떻게 돼 있냐? 선원하면은 참선만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저 또 참선만 평생 하는 어른들이 있고 계통이 또 쭉 있어요. 그럼 선원에 가면은 총림에는 유나 스님이 있고 또 선원장이 있고 대중을 단속하는 또 입승 스님이 대표로 있고 이렇게 쭉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럼 또 한쪽에 성가대학은 강주 성가대학에는 대학원이라면 대학원 원장이 있고 짱이 그 밑에 있고 그리고 교수진이 있고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교리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다 뭐 총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행정을 하는 주지, 그리고 종무원, 그게 부지주라든가 총무라든가 재무라든가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신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동으로 볼 때는 평생 포교에만 몸을 바치는 스님들, 보통 이제 주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 포교 쪽으로 또 하고 행정 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포교에만 평생 바치는 분, 평생 강의하고 교리를 연구하는 스님들, 평생 또 어산이라 해가지고 범패 있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 연불 뭐 이렇게 인식해 보면 될 겁니다. 그 범패를 평생 전공하고 배워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 책임을 지는 그런 스님네들도 있고 또 평생 기도만 하는 스님네들이 있고 이렇게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스님네들은 총무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거의 어떤 영향력도 없고 또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일단은 조계종 표상하면 총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관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무장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종단 내부로 보면은 그 입지가 그런 입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사 주지는 말사나 소속된 스님네들이 이제 선거로 뽑아냅니다. 그러나 이제 총립이라 하는 것은 해인사, 송강사, 범어사, 수덕사, 통도사 뭐 이렇게 선원, 강원, 유론 이렇게 쭉 갖춰져 있는 것은 총림이라 이렇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총림에는 방장 스님이 있어가지고 주지를 바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방장 스님 책임하에 있어요. 방장 스님은 누가 하느냐? 그 문 중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또 연세도 많죠. 그리고 선원 같은 데서 오래 수행을 하신 분들이 방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도 방장 스님은 굉장히 이제 어른에 속하죠. 총무원장보다 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총무원장 행정적으로 종단에 관여된 모든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고 해임하기도 하고 여러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직활 말사의 주지를 바로 임명하고 이런.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00명, 200명 이렇게 스님네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쪽에는 선원해가지고 참선만 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은 성가대학 해가지고 교리만 공부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율원해가지고 율만 전공하는 곳이 있고 이게 부서가 달라요. 그리고 그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제 주지, 이제 종문 측이죠. 거기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구조가 또 돼 있습니다. 또 저 위로는 방장 스님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통과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중들에게 공양이다 이래가지고 공양은 이제 받들고 바치고 기여하고 이런 걸 공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금이든 아니면 어떤 물자든 그 절에 아니면 스님네들이 필요한 곳에 쓰시오 하고 이렇게 신도들이나 스님네들이나
가서 올리는 걸 공양이라 합니다. 때로는 음식 공양하면 음식을 올리는 거죠. 또 자복 공양하면 자복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것이고, 현금으로 이제 공양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공양하면은 그것이 공양자가 말하는 그 자리에 전부 스님네들 똑같이 분배되게 됩니다. 그럼 그 스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이 필요한 생활에 써요. 왜냐하면 스님네들은 월급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 보시금을 들어오는 걸 나누거나 이래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치료도 하고 옷도 좀 사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모두 그 보시금으로 하거든요. 월급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공양이 원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신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주지한테 선원의 스님네들에게 공양 드립니다 하고 현금을 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주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원 스님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주지는 그 돈을 받아서 선원 대표한테 전달하게 되겠죠. 선원장이나 아니면 입승 스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스님네들한테 똑같이 나눠 분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공양 현금으로 하는 거, 이제 물자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공양이고 오랜 전통인데, 그것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고, 또 수불스님이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그런데 선거법은 이제 그런 걸 기하로 또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의견이 분분해요. 보통 표를 사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표를 뒷돈 주고 산다 하면 그 사람들 대중공양 안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대중공양 평상시에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해자되고 이제 흘러다닌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신도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차피 신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또 다 아니까 이걸 뭐 감춘다고 되는 건 이제 아니겠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의혹이지요. 의혹인데 그것도 뭐 여러 명도 아니고 한두 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이 돼 가지고 불교계 명예를 실추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스님네들은 신도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도전하고 이거는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보수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달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세상, 검색하고 두들기면 턱턱턱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감춘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이미 다 벌써부터 알고 공개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소수의 일이니까 이 기회에 더 깨끗이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종단 발전의 이익이다. 스님들이 이렇게 판단하면은 오히려 이제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종단에 그와 같이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박수치고 좋다 환영할 수도 있죠. 과거 같으면 좀 어려워도 이쯤에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요즘 스님네들은 한마디로 뭐 고름을 감싼다고 살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뭐 일부 일인데 꼭 굳이 감춰서 그럴 거 뭐 있냐, 파헤치는 것도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도들 그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 거 박수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수적으로 조용한 게 좋지 왜 그런 걸 떠들어, 이렇게 되면은 신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또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도 전국 수자회가 종단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수자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계종에는 한 20여 개 넘는 크고 작은 선원이 있습니다. 참선하는 곳. 거기는 이제 스님네들은 오직 참선만 하는 곳입니다. 일체 다른 건 관여를 안 해요. 근데 그 수자회에서 성녀대회를 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어요. 성녀대회 하면은 조계종의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결정적으로 판세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1,000명 이상, 2,000명, 3,0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무원장이 그렇게 만약 주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총무원장은 이제 불개입 원칙이 있습니다. 선거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듯이 그걸 또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성 총무원장의 의도가 작용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워낙에 자성 총무원장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영향력이 여러 개 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종회의원 절반이 최대 이제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 회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이 커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성 총무원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이제 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자성 총무원장이 설정 스님을 추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또 자성 총무원장도 선거법 위반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도는 거죠. 물론 자성 스님이 선거법 위반이다 할지라도 뭐 크게 타격은 없는 거지요. 2달 있으면은 공직에서 물러나니까. 그러나 이제 수불스님 같은 경우는 선거법으로 묶으면은 출마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자성 스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왜 추대로 가려 하느냐? 추대 2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뒤에 어른을 이렇게 모셔놓고 좀 보호받으려는 거 아니냐? 어른 뭐 점잖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이 종단이 이런저런 추문으로 시끄러웠으니까 이번 다음 차기는 좀 중량감 있고 믿음적 실험분을 모셔가지고 안정을 이루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단의 이제 정치 행정에 관여한 스님들도 아무래도 시끄러운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할 스님들도 이제 꽤나 많을 거 아닌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악력이 강해도 물러나는 사람은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힘이 빠져요. 그래서 원래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대를 한다 하면은 누군가 딴 사람이 나오질 않아야 추대가 됩니다. 나오면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한쪽에서 추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나오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고 독자 추대가 돼야 선거가 없이 추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총무원장 하려고 내려온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대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하기보다는 이런 것이죠.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총무원장이 어른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설정 스님 원로의원이고 방장 스님이 총무원장 하려 한다니 이런 말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지만은 지금 자성 총무원장 쪽에서 설정 스님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알려진 계기가 언제냐면 7월 27일입니다. 한 10개 본사 주지들이 봉사에 모여가지고 비공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닷컴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없는 선방 대중공양금을 문제 삼아 수불스님에 대해 자격 박탈을 하니 많이 운운하더니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따 그 말씀드릴 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차기 후보를 논의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무원장이 그렇게 만약 주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총무원장은 이제 불개입 원칙이 있습니다. 선거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듯이 그걸 또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성 총무원장의 의도가 작용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워낙에 자성 총무원장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영향력이
여러 개 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종회원 절반이 최대 이제 종책 모임인 불교 광장 회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이 커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차승 총무원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이제 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차승 총무원장이 설정 스님을 추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또 차승 총무원장도 선거법 위반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도는 거죠. 물론 차승 스님이 선거법 위반이다 할지라도 뭐 크게 타격은 없는 거지요. 2달 있으면은 공직에서 물러나니까. 그러나 이제 수불스님 같은 경우는 선거법으로 묶으면은 출마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차승 스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왜 추대로 가야 되겠죠. 또 승려대회에서 만약에 어떤 스님을 불신임해 버린다 하면은 그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명분이 안 서게 되겠죠. 뭐 강제적인 법적인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예전에는 거의 강제적인 법적인 힘도 발휘했습니다. 승려대회 하면.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승려대회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또 모릅니다. 여기는 승려대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한번 나타나는 게 바로 승려대회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국 수자회에서 승려대회를 결의하고 집행되고 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승려대회가 이루어지려면은 또 그 위에 어른들이 또 추인을 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승려대회를 해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는데요. 보신각 앞에서 4차 촛불법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도 참석했지만은 뭐 청년들이라든가 불자라든가 이렇게 많이 혼합돼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종단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직접적으로 뜻을 나타내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그런 어떤 사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고 또 스님네들 승려대회는 과거에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뜻을 나타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기회에 바로 종단을 정화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대중 스님들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에 옮겨야만 된다. 보고만 있어는 안 되겠다.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무엇을 바로잡고 하는 데는 가만히 관망하고 인연 따라서 세월 따라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쟁취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행동으로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불교계에도 언론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행정 정치를 담당하는 총무원도 있고 각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본사도 있잖아요. 각 본사에서 또 정치 행정 담당하니까요. 이런데 다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홈페이지 같은데 방문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종단이 더 발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도 하고 댓글 달아주는 거죠. 게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자들이 하루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각계 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종회원 절반이 최대 이제 종책 모임인 불교 광장 회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이 커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차승 총무원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이제 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차승 총무원장이 설정 스님을 추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또 차승 총무원장도 선거법 위반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도는 거죠. 물론 차승 스님이 선거법 위반이다 할지라도 뭐 크게 타격은 없는 거지요. 2달 있으면은 공직에서 물러나니까.
그러나 이제 수불승이 같은 경우는 선거법으로 묶으면은 출마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자승 스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왜 추대로 가려 하느냐? 추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뒤에 어른을 이렇게 모셔놓고 좀 보호받으려는 거 아니냐? 어른 뭐 점잖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이 종단이 이런저런 추문으로 시끄러웠으니까 이번 다음 차기는 좀 중량감 있고 믿음적 실험분을 모셔가지고 안정을 이루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단의 이제 정치 행정에 관여한 스님들도 아무래도 시끄러운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할 스님들도 이제 꽤나 많을 거 아닌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악력이 강해도 물러나는 사람은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힘이 빠져요. 그래서 원래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대를 한다 하면은 누군가 딴 사람이 나오질 않아야 추대가 됩니다. 나오면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한쪽에서 추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나오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고 독자 추대가 돼야 선거가 없이 추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출마 예상자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깔아앉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불 스님도 뭔가 이제 장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출마할 수 있는 그 길이, 상황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종단의 분위기가 자승이냐 아니면 반자승이냐, 그런 한쪽에는 선언해가지고 참선만 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은 성가대학 해가지고 교리만 공부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율원 해가지고 율만 전공하는 곳이 있고, 이게 부서가 달라요. 그리고 그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제 주지, 이제 종문 측이죠. 거기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구조가 또 돼 있습니다. 또 저 위로는 방장 스님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통과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중들에게 공양이다 이래가지고, 공양은 이제 받들고 바치고 기여하고 이런 걸 공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금이든 아니면 어떤 물자든 그 절에 아니면 스님네들이 필요한 곳에 쓰시오 하고 이렇게 신도들이나 스님네들이나 가서 올리는 걸 공양이라 합니다. 때로는 음식 공양하면 음식을 올리는 거죠. 또 자복 공양하면 자복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것이고, 현금으로 이제 공양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공양하면은 그것이 공양자가 말하는 그 자리에 전부 스님네들 똑같이 분배되게 됩니다. 그럼 그 스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이 필요한 생활에 써요. 왜냐하면 스님네들은 월급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 보시금을 들어오는 걸 나누거나 이래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치료도 하고 옷도 좀 사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모두 그 보시금으로 하거든요. 월급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공양이 원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신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주지한테 선원의 스님네들에게 공양 드립니다 하고 현금을 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주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원 스님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주지는 그 돈을 받아서 선원 대표한테 전달하게 되겠죠. 선원장이나 아니면 입승 스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스님네들한테 똑같이 나눠 분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공양 현금으로 하는 거, 이제 물자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공양이고 오랜 전통인데, 그것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고, 또 수불스님이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그런데 선거법은 이제 그런 걸 기하로 또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의견이 분분해요. 보통 표를 사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표를 뒷돈 주고 산다 하면 그 사람들 대중공양 안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대중공양 평상시에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렇지만은 뭐 선거법이 그렇다 이제 한쪽에는 또 주장. 안국선은 신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하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조계종 종단에서도 이 촛불법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꾸 촛불법에 이게 이어지면서 커지니까 신경 쓸만 하겠죠. 신도회는 이어서 종단의 중심부로부터 나오는 각종의 추문과 추행으로 지난 10년 동안 300만 명 이상의 불자들이 불교계를 떠난 현상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당연하면서도 꼭 해야 할 의무다.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선언해서, 그래서 이제 신도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뛸 것이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곧 종단의 적폐청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신도회가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불교신문은 그동안 총무원장 스님과 또 사제인 현 총용주사 주지 은처자 의호, 마곡사 근권선거 관여자의 주지 재선출, 종단 비판 기자회견 중 일어난 적광스님에 대한 호법부 승려들 집단 상해 사건, 성폭행 혐의자의 사면, 동국대 총장의 표절 의혹과 이사들의 각종 범죄 행위 등 적폐철폐를 위한 보도는 예민했다, 이렇게 이제 적시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아직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아직 조계종 선거인단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근권선거를 운운하며 안국선원장 스님에게 온갖 불이익을 가하려는 음험한 시도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다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신도회가 안국선언은 모든 신도들은 불조 해명을 가리고 있는 종단의 여러 추문에 대하여 스스로 불자 본연의 소명을 숙고하여 촛불법에 참여를 포함한 집회 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제 안국선은 신도들이 지금 언급한 그런 내용이 불교계 각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되고 회자되고 이제 흘러다닌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신도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차피 신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또 다 아니까 이걸 뭐 감춘다고 되는 건 이제 아니겠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의혹이죠. 의혹인데 그것도 뭐 여러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 불과한데 이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이 돼 가지고 불교계 명예를 실추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스님네들은 신도들이 그렇게